사겨요 우리. 빨리 사겨요 우리. 명운원 말리그? 아 진짜 엄마는 건들지 말자 진짜. 배고파. 오 맛있겠다. 샤브샤브. 메뉴를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샤브샤브인데 제가 인덕션이 여기 갖고 올 수가 없어서 다 끓여서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샤브샤브와 소소하게 그냥 한 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좋아. 너무 맛있겠다. 오늘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제 목표는 울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절대 울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구독을 안 하신 분이 아직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하도록 합시다. 이제 거의 반쯤 왔잖아요.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 구독하자. 안 하신 분들. 와 쟤네도 뭐 먹네. 회식인가?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내 인생 첫 문안 스토리인데 우와 회식 때마다 얘기야. 완전 궁금해요. 교수님 얘기해주세요. 나 1년차 때 9월 셋째쯤 교수님들이 다 부산 학회를 간 거야. 그치 그럴 때 일이 터져. 아무 일 없이 멀쩡히 있던 산모가 갑자기 진통이 걸린 거지. 잘 받을 사람은 병원에 나밖에 없어. 그럼 받아야지. 전화니까 빨리 준비해서 잘 받으라 그러지. 빨리 준비해서 잘 받으래. 아기 머리 이미 나오고 있지. 어떻게 해 진짜요? 야 그때 아기 술 많이 쉬어서 누가 소아과 불렀니? 내가 소아과 안 불러서 애 낳기 안 했으면 너 여기 없어? 30주가 안 돼서 겨우 1kg 아기가 막 튀어나오려고 했는데 주스 너무 이르면 머리가 약해서 아빠가 안 되게 조심하라던데. 조산이었네 조산. 저기 하셨어요? 했지. 내가 에피가위를 딱 드는데 방금 에피가위라고 말을 했는데 에피는 에피지오토미의 줄임말이거든요. 회음절개술을 얘기를 해요. 회음절개술을 해야 산도가 더 크게 열리잖아요. 아무리 A가 작더라도 산도를 통과할 때 지금 말한 것처럼 손상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회음부가 손상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꼭 회음절개를 해야 됩니다. 에피 시저로 딱 이렇게 보통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넣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헤어지자고? 까였네. 저 때는 그래도 지금 퇴근을 하잖아요. 1년차가. 저희 때는 1년차가 집에 못 가기 때문에 차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나왔나? 저럼 다음날 일 어떻게 하려고. 너무 힘들겠다. 저기 죄송한데요. 얘 자리가 아니야. 자리를 어머! 좀 실례가 안 된다면 자리를 좀 저 합석 안 해요. 아니 네 자리가 아니라고. 그 먹태 제 거라고. 율제 상과 회식 맞죠? 요 회식 좀 전에 끝났어요. 회식도 끝났어. 아니 버리고 간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병원 밖으로 나갈 일도 없어서 선크림 뭐하러 발라? 선크림은 실내에서도 발라야 돼요. 너 술 먹고 실수한 건 아니지? 병원 사람들하고 회식한 거라며. 아유 실수는 무슨. 프리니어들이 우리 별명 새로 지었다며.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 아 왜? 마기 할머? 우리 부르는다 있잖아. 하지마. 하지마. 설마 했어? 물음표 살인마. 물음표 자리. 왜냐면 질문이 네버엔딩이라 숨 막혀 뒤질 것 같거든. 너무 웃긴다. 악마데우스. 악마데우스? 악수는 악마라는 뜻이에요. 잘 듣죠? 선생님 말리그. 말리그. 명운원 말리그? 말리그는 진짜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말리그넌트가 암이에요. 그걸 줄여서 말리그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암적 존재라는 거죠. 근데 지금 명운원한테 말리그. 완전 공감. 좋은 아침. 물음표 살인마다. 어젠 잘 들어봤고. 안녕하세요. 말리그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 불편해하는 것도 없이 잘 놀더라. 교수님도 계신데 말해봐. 그쵸 교수님? 어제 좀 놀라셨죠? 재밌던데? 오. 그런 맛에 회식하는 거지 뭐. 와, 역시 교수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오이영아. 네? 플레이클레임시아 산모 데이터 좀 빈약하던데? 케이스 20개 정도 더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 좋다. 그치? 저거 복수인가? 프리클램지아 산모 데이터 20개 더? 프리클램지아는 전자간증, 우리 지지난번이었나? 임신 중독증, 임신 중 고혈압, 자간증이 위험한 거고요. 그 전 단계라고 해서 전이 붙어요. 그래서 전자간증, 그래서 프리클램지아라고 하는데 복수인 건지 아니면 진짜 그거랑 상관없이 교수님 진짜 필요해서 저렇게 한 건지 궁금하다.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푸란 척 장난 아니네. 속을 모르겠어. 저게 더 싫지 않아? 네 속을 더 모르겠어. 아니 좀
근데? 와, 1년차 소노. 산모분 잠시만요. 곧 오실 거예요. 왜? 무슨 일인데? 12주 산모분이신데 초음파에서 핫빛? 오바리에 오바리? 튜머가 보이는 거. 오바리 튜머? 난소의 종양이 보인다는 소린데. 여러분, 제가 뭐 하나만 좀 체크해 볼게요. 이거 말하는 건가? 이거 똥? 스툴. 그리고 이건 사이즈가 좀 되는 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차가 산모 초음파를 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볼 순 있어요. 몇 달 연습하면. 근데 정확하게 본다라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초음파는 검고 하얗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난소인지 장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난소 혹도 종류에 따라서 보이는 양상이 굉장히 다른데 이것도 정말 많이 트레이닝을 해야만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뭔가 좀 까맣고 하얀데 까맣게 뭐가 점점 있으니까 난소에 있는 난포가 보인 게 아닌가? 그래서 장을 난소 혹으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기서 저 말리그 선생님의 잘못은 굳이 환자 앞에서 1년차 망신을 줄 필요는 없죠. 서빅스 캔서 있는 진경의 산모 섹션할 때 히스테렉tom이 같이 해야 돼서 다음 주 목요일로 수술 잡았거든? 유재희 교수 스케줄 가능한지 체크 좀 해줘. 아, 네. 임신 중인데 자궁 경부암이 진단된 환자인 것 같아요. 자궁 경부암은 어쨌든 치료가 최대한 절제를 해내는 게 치료거든요, 초기는. 그래서 투비가 넘어가면은 물론 항암 방사선을 하는데 초반엔 일단 무조건 다 절제예요. 그래서 임신 중에 발견됐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 상태, 주수 이런 거를 보고 치료 여부와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저기 선생님은 상과잖아요? 그러면 부인 종양 선생님이 오셔서 자궁 절제를 해야 하니까 같은 과인데도 협진을 하는 거예요. 상과 교수님이 애기 딱 꺼내고 가면 부인 종양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궁 절제술이랑 암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교수님 오늘 새쌍둥이 분만 있으시죠? 첫째가 브릿지라 섹션하는데 산모분 혈소판이 낮아서 전신 마취하거든. 브릿지는 거꾸로 있는 거예요. 엉덩이가 밑으로 있는 경우. 근데 브릿지 중에서도 발이 밑으로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엉덩이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데 발이 밑에 있을 때는 무조건 제왕절개를 해야 됩니다. 아 이모 다리 저린 걸로 산부인과한테 물어봐. 매정하다. 엄마 나 수술 들어가야 돼. 끊어. 저도 그래요. 엄마, 아빠, 여동생, 남동생 다 어디 아프면 저한테 연락을 하는데 본인들이 아픈 것까지는 괜찮은데 주변 지인이 아픈 것까지 저한테 다 물어봐요. 의사 가족 있으면 다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매정하다. 오늘도 계속 실패해요. 인턴 선생님이 계속 실패하셔서 환자분들 기분이 안 좋으세요. 제가 몇 번 찔러서 조금 아프실 겁니다. 여기 선생님이 하나도 안 아프게 해주실 거예요. 아니요. 좀 아프실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무섭잖아. ABG라고 동맥혈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 진맥 하듯이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동맥이 뿅뿅뿅 뛰거든요. 이렇게 잘 갖다 대서 빵딱빵딱 뛰는 곳에 바늘을 깊게 찔러야 됩니다. 동맥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수직보다 약간 비스듬한 방향에서 굉장히 깊게 찔러서 동맥혈을 뽑아내는 그런 건데 이게 처음에 하면 되게 어려워요. 저는 환자분한테 미리 아프단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알고 있으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환자분 괜찮아요 한 다음에 약간 부지불식간에 당하게 하는. 금방 끝나니까 딱 찌를 때만 아프거든요. 뺄 때는 안 아프니까. 저 이건 안 해봤습니다. 조용해. 저 다른 할 일 알려주시면 그거 하고 있을까요? 됐고. 뭐라는 거야. 가만히 있어. 그래 도와주는 거. 저 그럼 제가 침대 높이라도 좀... 근데 말 시키지 말고 좀 꺼져 있어. 그래 인턴이 미안해서 그러는 건데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 그에게 들켰다. 내가 사랑하는 그에게. 아무리 그래도 꺼져 있어요. 그것도 환자 앞에서. 근데요. 제가 실수는 했는데요. 인턴 선생님도 혼날 짓 했어요. 그럼 너 혼내지 말래? 그래. 혼낼 거면 따로 불러서 1대1로 혼내야지. 그래. 근데 인턴이 너무 말이 많긴 우리 했어. 선생님 때문에 환자들 탁교원 선생한테 처치받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벌써 부인과 병동에 소문 쫙 났을 거라고. 인턴이야. 어? 병원 들어온 지 3달도 안 된 인턴. 막 부활 직성이 풀리는 거야? 네. 야! 근데 인턴 때 정말 무서운 레전트 선생님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말리그 레전트 선생님들이 진짜 많아요. 인턴 때 욕도 진짜 많이 먹고요. 괴롭힘도 진짜 많이 당하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인턴 때 일화 중에 하나가 인턴 숙소는 떨어져 있어요. 병원 건물이 아니고 옆 건물인데 새벽에 콜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에 받았던 1년 선생님인 거예요. 1년 선생님이 뭐 몇 호실 누구누구 환자 차트를 찾아달래요.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인턴 숙소에서 자다가 막 갔어. 근데 그 차트가 어디 있었냐면 선생님 옆에 있었어. 뭐지?
날 엿먹이려고 이러나? 막 이런 생각, 막 오만 가지 생각 다 들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도 너무 힘드니까 이걸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부르는 거죠. 영화 봐요, 우리. 네? 금요일 밤에 애플이랑 맥주 세팅해 놓을 테니까 거실로 나와요. 사겨요, 우리. 빨리 사겨요, 우리. 제가 좋아해도 돼요? 네, 나 지금 얼어있어. 아, 진짜? 나랑 불편해지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 까였어. 술 들어간다.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발로 차는 게 얘네 때하고는 확실히 다르단 말이에요. 아들만 셋이야. 마지막으로 체크만 해볼까 봐요. 사모분, 아, 윈년차? 아들 맞아요. 맞죠? 아 맞네. 사모분이 너무 기대를 하셨어요. 혹시나 해서. 이제 성별은 잘 보내. 네, 저 진짜 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축하하고. 축하하고. 오늘 우리 두 번 다 짚어지 말자. 성별 보는 게 다리를 잘 벌려야 하고 외부 생식기가 잘 안 만들어졌을 때는 탯줄이 조금 헷갈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대음순이 큰 경우에는 고환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헷갈리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잘한 거예요. 틀리게 말하면 안 되잖아. 하정희님 몸은 좀 어떠세요? 해요, 방안. 백혈구 수치가 아직 안 올라와가지고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우선은 면역 수치 올리는 주사를 좀 맞아보고 내일 피 검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 사이클 때는 이벤트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때도 못할 뻔했는데 했잖아요. 안 돼. 아유, 걱정 마요. 슬픈 벨이다 오늘 갑자기 지금. 나도 수술 잘 받고 안 돼. 여기 우리 엄마도 항암하고 같이 건강하게 퇴원할 거예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게 회복하기 전에는 퇴원도 일단 못 하고요. 항암 치료는 당연히 더더욱 못 해요. 그리고 이번 항암이랑 다음 항암 사이클이 있는 그 중간에라도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면 입원해서 백혈구 수치를 다시 올리고 퇴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 백혈구 수치와의 싸움이에요. 프롤렉스 그 부산에서 오신 환자분 지금 완전 이거 완전 현실고증인데 그 교수님들은 환자 이름 기억 잘 못해요. 진단명이랑 그 상황으로만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레지던트가 환자분 이름 얘기했더니 교수님이 잠깐 버퍼링 걸렸잖아요. 프롤립스 환자 이렇게. 그 교수님은 이름 몰라요. 그래서 항상 교수님하고 있을 때 누구 환자분 하면은 그 환자분 뭐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때문에 입원한 환자, 수술 뭐 한 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환자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어떻게 저런 깨알로 살렸지? 근데 수술 안 하신대요. 동에서 선행 안 하셨어요. 아무래도 보호자 때문에 억지로 오신 것 같아요. 왜 안 하신대? 지금 저 할머니 환자분의 진단명은 유테라인 프롤랩스라고 해서 자궁이 밖으로 빠진 거예요. 질 밖으로 자궁이 이렇게 훅 내려오는 거거든요. 물론 그레이드가 있기는 해요. 얼마큼 내려왔는지에 따라서 스테이지를 따지기는 하는데 보통 자궁을 드러내는데 아까 간단한 수술이라고 사비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동의서에는 적출술 이렇게 써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우리 사랑이 선생님이 사비입니다. 우리 사랑 가득한 사비 선생님. 저 선생님 그냥 이름을 못 외우네. 내 생각에는 수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 그렇다고 우리가 뭐 강요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물어봐 줘요. 네? 아, 그리고 4시에 내 수술 구도원이 꼭 들어와. 또 정밀 수술하지 말고 나만 맨날 1년 차는 수술해. 나도 치프런 수술하고 싶어. 4년차가 어시 들어오면 진짜 좋거든요. 어시스트, 퍼스트 어시스트가 누구냐에 따라서 수술의 속도와 질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요. 내 손같이 움직여주면 내 손이 4개 있는 느낌이잖아요. 수술 필드에 손이 들어올 때를 알고 빠질 때를 아는, 그러니까 낄끼빠빠를 할 줄 아는 어시가 들어왔을 때 엄청난 수술의 속도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1년차보다 4년차가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으니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저 필요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나? 아니야. 나는 칭찬하러 온 건데. 진짜? 정희준 논문자를 봤는데 프로게스테론 치료한 산모들로 접근하는 거 좋던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자료 모으는 김에 결과까지 같이 내보면 되겠던데. 그럼 일이 너무 많아지나? 와, 그게 일 2번 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 논문 쓰라는 얘긴데? 저거는? 짓고 쓰라는 얘기 아니야, 저 정도면? 애기 머리? 자궁 경부 길이 2cm로 잘 유지되고 있어요. 정말요? 아,
다행이다. 질 초음파로 자궁 경부 길이 측정한 거거든요. 아기 머리 보이면서 이렇게 자궁 경부 길이가 얼마인지에 따라가지고 조산을 하지 않을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경부 길이가 너무 짧게 되면은 입원을 시켜갖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초기 같은 경우는 봉축술이라고 해서 묶는 경우도 있어요. 중기가 넘어갈 때. 그래서 지금 경부 길이를 확인한 겁니다. 2cm는 긴 건 아닌데 엄청 짧은 건 아니에요.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은데. 또 산모분 자궁 경부 길이 2cm 맞아요? 그쵸 2cm. 제가 쟀을 때도 2cm였습니다. 근데 경부 길이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1년차한테는 잘 안 시키긴 하거든요. 배운대로 프로브를 깊게 넣지 않고 힘을 좀 빼고 쟀더니 경부 길이가 정확히 나오네요. 힘을 주면 짧아질 거 아니야. 그리고 화장실도 꼭 가야 돼요. 방광이 눌리면 또 달라지거든요. 아 그리고 아이고. 하중이 환자분 면허 수치가 많이 좋아졌던데 오, 다행이다. 항암할 수 있겠어요? 오. 저 항암해요? 진짜죠 선생님? 네. 잘 됐다. 안 그래도 나만 수술해서 미안했는데. 내일까지만 지켜보고 일정 잡을게요. 지금은 충전하신다 생각하시고 푹 쉬세요. 저 하얀색 영양제가 그 영양 보충하는 영양제거든요. 저 항암 치료하신 분들은 저거를 맞아요. 아, 두 분 다 괜찮겠지? 또 나를 울린 다음에 괜찮겠지? 오늘은 하지만 울지 않을 거야. 수술하고 나면 진짜 좋으실 거예요. 이게 평균적으로 재발률도 낮고 논문에서 보면 만족도가 꽤 높다고 나와 있어요. 아 다른 나라 애들은 이런 거 안 걸리고 잘만 살더만 나는 생활도 깎고마고 몸간수도 단대하고 얌전하게 살았는데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은 그래 생각 안 해요. 아이고, 교수님 나왔다. 잘못하고 계시네. 그런 사람들이랑은 친구하지 마세요. 이 병이 왜 생긴 줄 아세요? 열심히 사셔서 40년을 하루 종일 이 배에다 힘 꽉 주고 꼼장어 껍질 벗겨서 아들 장가 보내고 아휴. 밤에는 부엌에 계속 쭈그리고 앉아서 설거지한 걸로 딸 시집 보내고 아휴. 그래서 아프신 거예요. 빨리 수술 받으시고 동네 가셔서 막 자랑하고 다니세요. 나 열심히 살아서 수술했다고. 진짜 교수님 같아. 그것도 어지간히 없던 것 같아. 저런 교수님들도 진짜 많아요. 정말로. 우리 교수님들도 저랬어요. 너무 좋아. 선생님 와, 나 커피 딱 생각나는데. 그러실 줄 알고 제일 큰 놈으로 준비했습니다. 또 초음파 봐달라고? 아니요. 저 이제 초음파 잘 봅니다.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제일 반갑다. 성별, 경부 길이, 바이오메트리, 양수량 다 잘 봐요. 잘 본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말자. 은미 선생님이랑 다혜 선생님도 보셨다니까요. 잘한다고도 하셨어요. 은미랑 다혜가? 네, 제가 다 보고 나서 마지막에 확인차 몇 번씩 오셨거든요. 몇 번씩 어제랑 오늘 오셔서 체크하실 때마다 모두 정답. 진단이 맞았다는 건 참 다행인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본인 판단에 자신이 없으니까 결국엔 커버해달라고 선배들 불러서 해결한 거 아니야? 그거 민폐야. 너가 맞았다 잘했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남들도 다 하는 거 그거 뭐 대단하다. 책임지기 싫어서 다른 사람 인벌브 시키는 거, 다른 사람 시간 뺏는 거 그거 무능한 거야. 와, 저 맞기는 한데 저 어렵다. 너무 맞는 말인데 1년차 초반이잖아요? 난 1년차 초반에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진단에 자신이 없으면 윈년차 선생님한테 컨펌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게 나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윈년차 때는 1년차가 본 진단은 무조건 다 다시 봤어요. 거의 1년 내내 그랬는데 1년차가 본 초음파도 다시 보고 1년차가 처방한 거 다 다시 보고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 구도원의 말도 맞아요. 근데 저거는 1년차가 아닌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의사한테 해당하는 말인 것 같고 1년차는 저는 그래도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이다. 그치? 그런 말 하지 마. 미쳤어? 금기어야. 산부인과 코드블루. 저런 말을 하는 건 금기예요. 절대 저런 말 하면 안 된다고요. 미쳤냐고. 오늘 환자 없다. 야, 오늘 ER 조용한데? 야, 오늘 좀 널널하지 않냐? 절대 하면 안 돼요. 밤새는 거예요, 그날. 근데 산부인과 코드블루라고 말은 보통 안 하고 백일병동 코드블루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산부인과가 분만실도 있고 병동도 2-3개 있어가지고 어딘지 바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백일병동 코드블루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요. 아까 수술하신 분 아니야? 케모 환자구나. 왠지 그럴 것 같더라. 오늘 오후까지 바이탈 스테이블 했는데 1시간 전에 갑자기 디스니아랑 체스트 페인 호소하시다가 BP 떨어지면서 마랄이 상승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피가 안 도니까 호흡수가 막 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수가 느는지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일단 BP 떨어지고 RR 올라가는지를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RR 뜨고 그 다음에 사람 넘어가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환자분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갖고 되게 열심히 보는 바이탈 사인들입니다. 잠깐만. 아, 보호자가 10살짜리 딸 하나. 와. 지금 숨쉬기가 조금 힘드신데 우리 엄마 죽은 거 아니에요. 엄마는 원래부터 아픈 사람이에요. 나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아팠대요. 아휴. 저번에 아팠을 때랑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말이야 누가 모시긴 하나? 아, 네. 환자분이 후원받는 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한 분 오실 거래요. 어머님이 미리 준비를 많이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렇게 서가지고 저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끼리도 딱 병동 나와서 혹은 중환자실 나와서 저기 딱 복도에서 근데 보호자분 연락은 되는 거 맞아?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지금 보호자분 왜 안 오시는 거니?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진짜 저렇게 하거든요. 거기서 올 때까지 오희영 선생이 좀 같이 있어. 이런저런 뭐 설명을 좀 해줘. 10살이면 그래도 알 거 다 아는 나이잖아. 아기가 병원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 엄마는 하늘나라 가실 것 같아. 아니에요. 선생님이 몰라서 그런데 우리 엄마 맨날 이렇게 많이 아팠다가 다시 퇴원하고 그랬어요. 그럼 좋겠어. 시간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 얼굴 많이 봐야 돼. 우리 엄마 진짜 죽어요? 어떡해. 나는 아직 아인데. 엄마가 너 도와주실 곳이랑 사람들이랑 다 알아놓으셨대. 혜민아? 혜민이 어머니 후원하던 재단에서 왔습니다. 혜민이랑도 자주 봤고요. 갑자기 안 좋아지셨다고. 저거 재단 예측하신 분 있어요 혹시? 진짜 찐 덕후들은 알 것 같은데. 와, 이거 예측했으면 진짜 찐 인정. 스르생 찐 인정. 혜민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머님이 전에 알려주신 친척분이 지금 오고 계세요. 앞으로 계속 케어할 거고요. 그나마 다행이다. 다행은 아니지만 다행이다. 저게 다행은 아니야. 엄마가 안 아파야지. 에휴. 왠지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아까 딱 봤을 때부터 옆에 있는 분이 뭐 촉이 좋고 막 이런 얘기 할 때부터 왠지 이럴 것 같다고 제가 마음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도 슬픈 건 슬픕니다. 엄마? 짜증나. 진짜 엄마는 건들지 말자 진짜. 오늘은 또 막막하게 끝났네요. 그래도 그 항암 환자분 돌아가신 장면까지는 넣지는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회차가 갈수록 저는 굉장히 현실 고증을 잘한 드라마가 아닐까? 짬짬이 저는 옛날 생각이 나는 그런 장면들이 꽤나 많아요. 와, 이거 이렇게 살렸다고? 이렇게 살렸다고? 맞아, 딱 저랬어 이런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옛날 생각이 정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추억이 회상되는 그런 드라마 갈수록 더 그래요. 6화 너무 궁금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이젠 구독 좀 눌러주자.